김덕수 총리가 물 날릴 때 바로 대통령이 상황실로 안 가고 아크로비스타 집으로 간 거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되다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로 청와대에 최첨단 그 지하 벙커 수준의 그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다. 이딴 그 새빨간 거짓말 했었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딴 게 어떻게 설치를 할 수 있고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저자는 당장 끌어내려야 된다. 노무현의 마지막 국무총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정권은 죄다 그 내각제 그 초석을 다지려고 하는지 김한길부터 죄다 좌빨들만 그냥 데려다 놓고 앉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죠. 이게 문제가 된다. 근데 터졌어요 오늘. 8월 8일 날 BP의 포고 참사 때 기상청 호우특보 홍보 대상의 대통령실은 없었다. 한마디로 보고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보고 체계가 될 리가 있나?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주원 시스템이 청와대에 설치가 돼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또는 누구든 청와대 밖을 나갔을 때는 핸드폰이라든지 이메일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고를 어떻게 해야 돼? 아파트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에게 정무수석부터 무슨 뭐 다른 일반 수석 차관들이 냅다 그냥 택배로 보낼 수 없으니까 들고 뛰어야 될 거 아니야. 띵동 띵동 정무수석입니다. 예, 기조실장입니다. 일일이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핸드폰으로 어떻게 그걸 매일 통화를 합니까? 이 보안상. 그러니까 보고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보고를 받지도 못하고 보고도 하지도 못하고 있을 거다. 대한민국이 거의 무정부 상태다.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터졌잖아. 자, 역대급 폭우가 서울을 핥힌 지난 8월 8일 기상청은 호우주의보 경보 등 기상특보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중앙부처, 지자체, 방송사 등을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분류해 즉시 통보해왔으나 정작 재난관리 최고 책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은 빼놓았던 것이다. 보고가 안 됐던 거야. 보고를 안 했던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뭐 술을 먹었는지 그냥 집으로 가고 아예 밑에가 잠기는 것 같네. 자기 집만 괜찮으면 괜찮아? 아, 어이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비호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난 볼 수가 없어요. 비가 이렇게 와갖고 난리가 났는데 상황실을 찾거나 집무실에 남지 않고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인가 거기 자택으로 집으로 가서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기어 나와서 여기 반지하에 앉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 주무시다 그랬구나.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여러 차례 언론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술 좋아하는 거는 노무현도 술 좋아했다니까. 하지만 청와대 내에서 먹으란 말이야. 근데 어쨌든 지금 세종시도 지금 또 옮기려고 수도로 옮기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거기다 책정된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지금 좌빨이들이 노무현 문재인이 못했던 것들을 지금 다 이자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자는 맨날 뭐 9시에 출근했다, 11시에 출근했다, 막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아니, 일반 편의점 알바도 이렇게는 안 해요. 시간 딱딱 5분, 10분 전에 가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맨날 술 먹으니까. 출퇴근이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청와대 비워놓고 딴 데 있으면 출퇴근 똑바로 해야 돼. 출퇴근 9시에 했다, 11시에 했다. 지 마음대로. 야, 11시에 출근해, 9시에 출근해. 자기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이제 이동훈 전 대변인, 윤 대통령이 나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이거 황당하죠. 자기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20% 지지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자가 지금 하는 짓이 정권 교체라고 보이세요? 얼마 전에 문재인이가 서면조사, 소환조사도 아니고 서면조사 정중하게 그냥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것도 무례하다 그러면서 감사원을 막 고발을 하고 그러는데, 나는 몰라요 그러잖아. 도어스태핑 때. 도어스태핑은 뭐하러 합니까? 이럴 거면 기자가 뭐 물어보면은 지가 말한 것만 말하고 됐어 해서 그냥 가버려. 성질내고. 기자들이 이거 보이콧 해버려야 돼요. 자, 아무튼 나 때문에 이긴 거야. 나는 하늘이 내는 사람이야. 완전 천공 닮아가요. 자기 때문에 이겼대요. 어르신들이 뽑아준 게 아니라, 정권 교체를 갈망한 어르신들이 뽑아준 게 아니라 지 때문에 이겼대요. 나 때문에 이긴 거야.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야. 무당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윤 대통령이 개 잘날 맛에 대통령까지 됐고, 다시는 하늘이 점지해준 존엄. 아이씨, 무슨 네가 최고죠. 아니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김정은이야?
김일성이야. 김정일이야. 좀 있으면 무슨 솔방울 주워다가 무슨 수류탄을 만들어 던지고 자기 4살 5살 때 전투기를 몰고 그런 얘기 하겠다. 김정은이나 걔네들처럼. 최고 저놈이네 자기가. 그리고 웃긴 게 1시간이면 59분을 지 혼자 떠든대요. 아니 보고를 하면은 보고를 듣고 간단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결정만 내리면 되는 게 대통령이지. 아는 것도 없습니다. 1시간에 혼자 59분을 얘기를 한대잖아요. 응? 원로들 말에도 나를 가르치려 드냐 화부터 낸대요. 이게 지금 여러분 신의계들이 많이 탄핵 세력들이 있고 같이 공모가 됐는데 저번에 한 60-70명을 잘라버렸잖아요. 지금 이 여의도에 신의계들이 많이 폭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정상적인 행정 관료들 이런 사람들도 아마 탈출을 할 겁니다.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 탄핵이라는 사건이 터지고 지금까지도 취업이 안 돼서 놀고 먹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같이 이렇게 갖고 난리가 나갖고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하겠어요? 평생 취업 못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동훈이라는 사람은 캠프에 대변인으로 있었지만 미리 선수를 치는 거예요. 내가 여름말에 나왔지만 나 이런 사람은 내가 손절했다. 명분을 만드는 거죠. 앞으로 보세요. 저는 헛소리 안 하잖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 윤석열이 술을 좋아하는 걸 알잖아요. 용산 집무실 출퇴근 시각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건 확실하잖아. 9시에 출근했다, 10시에 출근했다, 11시에 출근했다. 청와대에 있으면 그걸 잘 모르지. 근데 이자가 자처한 거잖아.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에다가 만들어 놓고 출퇴근이 공개가 돼버리니까 기자들이 자꾸 이걸 쓸 수밖에 없죠. 다 알게 되잖아. 국민들이 다 알죠. 이거는 비호할 수가 없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9시에 출근했다, 10시에 출근했다, 11시에 출근했다. 지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술을 엄청 좋아하니까 술 먹고 술이 들깨갖고 뭐든지 술하고 연관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출퇴근 시각이 일정치 않은 윤 대통령은 숙취 탓인지 비서관들이 결제를 받으러 들어가면 짜증 먼저 낸다잖아요. 그래서 오전 시간은 가급적 피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는 숙취 때문에 짜증나잖아. 술을 막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지원 시스템도 그때부터 얘기했지만 요거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국정감사 기간에 터져 나오잖아요. 8월 8일 포구 찬사 때 대통령 총리실에는 보고가 안 됐다. 보고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총리실 총리는 나 몰라요. 기사 보고 알았어요. 대통령 헬기가 어디 들이박았는지 고장 나갖고 운행을 못했는데 그것도 다 기사 보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뭐야? 대통령도 아무것도 몰라. 보고를 못 받아. 총리라는 작자는 다 모르고 신문 기사 보고 알았어요. 이지랄들 하는데 이것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날도 내가 했잖아. 보고를 할 수가 없다. 하려면 너 비 오는 날 택배로 보낼 수도 없잖아요. 이메일, 핸드폰 안 되지, 보안상. 청와대에 있지 않으니까 아크로비스트라는 밖에 나와 있다 보니까 보고를 어떻게 하냐고. 그냥 일일이 들고 뛰어날라서 땡동 땡동 정무수석입니다. 정책실장입니다. 이러지 않은 이상 보고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다 드러나잖아.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은 보고가 안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지. 그 집구석에 들어간 거지. 말이나 안 하면 다행이게. 자기 아크로비스타는 언덕배기 있잖아요. 오르막길에. 그러니까 높은 지대니까 자기는 안전하다라는 거야. 올라가면서 밑에는 다 잠기고 있더만요. 아니 국민들이 잠기고 있는데 지는 퇴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지금 보고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유사시에 뭐 어떻게 보고를 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막 그 탄도미사일 요격을 하는 북한의 ICBM이라든지 뭐 이런 탄도미사일 같은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현무미사일을 했는데 그게 오작동이 나왔고 강릉 시내에 그냥 사람 사는데 떨어져 갖고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제대로 지금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거를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 사람처럼 이런 폭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신의계 쪽의 인사들을 60-70명을 지금 잘라냈는데 그 사람들이 검사하고는 틀리죠. 정치를 할 사람이고 정치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동훈 전 대변인처럼
하루빨리 늦을수록 안 좋죠. 평생 자기네들 밥벌이가 달린 건데 취업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도 폭로가 나올 것이고 지금도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탈출 안 하겠어요? 이 지경인데 나라가? 나는 하늘이 내리는 사람이다. 보고를 못하는데 수리채갖고 아침부터 그냥 해롱해롱 성질만 내고 1시간 얘기하면 59분을 지 혼자 얘기한다잖아. 누가 무서워서 얘기를 해, 윤석열이를. 그리고 지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래잖아요. 신이래, 신. 하늘이 점지어준 존엄이래, 존엄. 이게 김정은이에요? 아니면서 김일성이야? 김건희를 후원했던 업체. 대통령실에 이어서 법무부 증축에도 선정이 됐다는 거야. 6월 설계 용역 공모를 했는데 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현재 5층인 서울중앙지검 별관은 2025년까지 앞으로 한 2, 3년 후까지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증축이 된다. 예정 공사비는 774억 원. 설계비가 35억 원이면 뭐 등등등 돈 들어가면 아무튼 거의 이것도 1,000억 깨질 거야.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 최서원에게 또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적용했던 경제 공동체, 묵시적 청탁. 이거 분명히 반영해야 돼, 나중에 특검 때. 윤석열과 김건희는 법적이라도 같이 살더라면서도 어쨌든 법적인 부부입니다. 부부잖아. 최서원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 부부예요? 친척이야? 이재용하고 가족이야? 아니죠. 자, 그런데 윤석열이 박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이라고 해갖고 했던 것을 여기다 한번 해보자고.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 때 그때 당시 윤석열이 그 검찰총장으로 지명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막 얼마나 후원을 했겠어. 전시회에다가. 그거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실제로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때. 그게 다 묵시적 청탁이죠.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의 와이프가, 마누라가 하는 전시회에다 막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묵시적 청탁 플러스 법적 부부기 때문에 어쨌든 둘이 경제 공동체는 성립이 될 거다.